안녕하세요. 빅금모험입니다. 오늘 알아볼 로직은 SMCU 팰리스 맵 안에 있는 로직이고요. 이번에도 플레이 먼저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로직 구조 설명 후 게임 메이커에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쪽을 보시면 문으로 닫혀 있는데요. 문 앞으로 가보시면 투명한 벽이 막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NPC한테 인터랙트 키, 키보드 2키를 누르게 되면 에스커가 작동하면서 대화창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인터랙트 키, 키보드 2키를 눌러주시면 NPC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면서 양쪽 문이 열리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는데 현재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로직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NPC한테 키보드 2키를 눌러 대화를 시작했죠. 그때 비헤이비어에 있는 에스커를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대화를 마친 후 NPC가 움직였습니다. 이때 비헤이비어에 있는 애니메이티드 데코레이션을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NPC 애니메이션이 끝난 후 막혀있던 문이 열리게 됐죠. 이때 액터 프로퍼티 스위처라는 비헤이비어를 사용할 겁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로직은 게임 메이커 0.8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0.8 게임 메이커에 들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로직을 넣기 전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죠. 로직이 들어갈 에셋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점 많은 곳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 후 위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이 모여있는 창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를 보시면 검색창이 보이실 텐데 여기에다가 MAX를 검색을 해줍니다. 첫 번째 NPC 에셋이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 후 드래그해서 원하시는 번호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저는 1번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창을 다시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SW를 검색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보시면 넘패드 스위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 후 아까와 동일하게 원하시는 번호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저는 2번에다가 놓겠습니다. 다시 검색창을 지워주시고 WAL을 검색을 해줍니다. 벽 관련 에셋들이 나오겠죠. 첫 번째에 보시면 벽 에셋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벽 에셋을 클릭 후 저는 3번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점 많은 곳을 클릭 후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위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라이브러리 창을 한 번에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에셋을 배치해 볼 텐데 키보드 2번을 눌러서 땅 위에다가 넘패드 스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죠. 그리고 키보드 1번을 눌러서 넘패드 스위치 에셋 뒤에 NPC 에셋을 배치해 줍니다. 그리고 키보드 3번을 눌러서 NPC 에셋 왼쪽에다가 벽을 설치해 주세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보드 P키를 눌러서 NPC 에셋을 클릭 후 키보드 5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선이 나오실 텐데 초록색 선을 클릭 후 Shift를 같이 눌러주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이 Shift의 기능은 45도 각도로 움직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면을 바라보게 세팅을 해주시면 에셋 배치는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로직을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과정인 에스커 로직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넘패드 스위치를 클릭해주세요. 오른쪽 카테고리가 활성화 되실 텐데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시면 에딧 로직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비헤이비어에 보시면 기본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버튼을 눌러서 논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태초로 세팅해 주신 뒤 논을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로직들이 보이실 텐데 0.8 게임 메이커 버전부터는 싱글 플레이와 멀티 플레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와 싱글을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싱글 로직과 멀티 로직이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게임 메이커에선 작동이 됐어도 자신이 만든 게임을 업로드해서 갤러리에서 확인해 보시면 로직이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싱글 로직은 싱글 로직끼리만, 멀티 로직은 멀티끼리만 로직을 구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클라이언트 올리는 싱글, 싱크로나이즈드는 멀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멀티플레이 비헤이비어가 나옵니다. 멀티 게임을 만들어 주실 거라면 멀티 MP라고 써져 있는 비헤이비어와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로직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넘패드 스위치엔 MP 에스커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MP 에스커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에스커와 다를 점이 없습니다. 메시지 리콰이어드는 받는 메시지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인터랙트는 게임을 할 때 NPC 앞에 가서 키보드 2키를 누르게 되죠. 그 키보드 2키가 인터랙트라는 신호예요. 키보드 2키라는 인터랙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에스커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오니원스 트리거 리드라고 써져 있죠. 폴스로 설정한다면 이 에스커가 여러 번 활성화가 가능하지만 true로 활성화한다면 한 번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스피커 네임이라고 써져 있죠. 이 에스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그리고 퀘스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딜레이가 보이실 텐데 이 에스커가 몇 초 뒤에 활성화 될 건지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answer 1이라고 써져 있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 내용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A1 메시지 센트라고 보이시죠? 이 에스커가 활성화돼서 answer 1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면 A1 메시지 센트에 있는 메시지가 보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할 경우에는 A2 메시지 센트가 활성화가 되겠죠. 한 가지 대답만 있었으니 저는 두 번째 대답을 지워주겠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A2, A3, A4 메시지를 다 논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해 볼게요. 이 NPC SS 클릭해 주세요. 아까와 동일하게 오른쪽 카테고리가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Edit Logic에 들어가서 태초로 세팅해 줍니다. 다 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Behavior에 있는 논을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타입에 멀티로 설정해 주신 뒤 두 번째에 보시면 MP Animated Decoration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0.8의 Animated Decoration은 좀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엘리멘트 1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죠. 이 에셋이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런을 클릭해 주시면 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된다면 런 1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스피드라고 있죠. 그 애니메이션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피니티 루프라고 써져 있죠. 이 인피니티 루프는 무한입니다. 무한. true로 설정해 주시면 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면 계속 run 1이라는 애니메이션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false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play count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의 장면입니다. 만약에 10이라고 설정해 주시면 10번 재생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play condition이라고 있습니다. play on start는 인게임에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신호를 받지 않고 무조건 재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신호를 받은 다음에 플레이가 되게끔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플레이 온 리시브 메시지는 어떠한 메시지를 받고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플레이엄 디텍트 플레이어는 이 NPC 근처에 가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answer에 있던 A1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작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시브 메시지를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타임 비트윈 플레이즈가 활성화가 되실 텐데요. 런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중간중간 끝날 때마다 딜레이를 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to play는 받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1이라는 신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스타트라고 써져 있죠. 이 메시지의 스타트는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자마자 보내는 신호입니다. A2를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될 때 A2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메시지에 end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다가 A3를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A3라는 메시지가 보내게 됩니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 문이 열렸죠. 그래서 메시지의 스타트를 논으로 바꿔주시고요. 메시지의 end를 A2로 기입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럽터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트리거라는 다른 특정 신호가 중복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도중에 멈추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넘패드 스위치 앞에 가서 키보드 2키를 누르게 되면 에스커가 작동하게 되고, 첫 번째 대답을 하게 되면 A1이라는 신호가 애니메이티드 데코레이션에 들어가게 돼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카운트를 10으로 했기 때문에 10장면이 나오자마자 멈추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번째 과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벽 에셋을 클릭 후 아까와 동일하게 로직에 들어와 주세요. 비헤이비어를 클릭해 주시고 멀티로 바꿔주신 다음에 첫 번째 액터 프로퍼티 클릭해 주시면 액터 프로퍼티 스위처 기능이 넣어지게 되죠.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메시지 to 액터베이트는 받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A2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액터베이션 타입이라고 보이실 텐데 픽스드는 고정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기능을 고정하는 기능이고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토글이라고 있습니다. 토글 비헤이비어에는 토글 메시지를 설정해 주시면 작동하게 됩니다. 픽시드를 클릭해 주세요. 그 밑에 보시면 필터 모드라고 써져 있죠. Everyone in Range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Specific Tags in Range가 있고 Selected Actors가 있는데 두 번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레인지 설정이 보이시죠? 이 레인지는 이 노란색 원 테두리 안에 있는 에셋들만 해당되는 범위입니다. 태그라고 보이시죠? 이 태그스에 E1이라고 기입해 주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 주셔야 돼요. E1이라는 태그를 가진 에셋들만 해당됩니다. 그 밑에 프로퍼티즈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성질입니다. 성질. 이 액터 프로퍼티 스위처는 에셋이 보이게끔 보이지 않게끔 충돌하고 안하고를 설정할 수 있는 비헤이비어인데요. 여기 클릭해 주시면 콜리전이 있고 비저빌리티가 있고 콜리전 비저빌리티가 있죠. 콜리전은 말 그대로 충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비저빌리티는 가시성인데 에셋이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 아래는 합친 거겠죠. 세 번째를 클릭해 주시면 콜리전과 비저빌리티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폴스 트루가 보이시죠? 콜리전에 폴스로 넣어주시면 충돌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요. 트루로 넣어주시면 충돌 가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비저빌리티는 폴스로 바꿔주시면 안 보이게 되고요. 트루로 바꿔주시면 에셋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E1이라는 태그를 가진 에셋들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E1이라는 태그 값을 내려보시면 태그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E1이라고 넣어주시고 왼쪽도 동일하게 E1이라는 태그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A2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제가 설정한 기능들이 반영이 될 텐데 여기에 콜리전은 충돌이 불가능하게끔 폴스로 설정해 주시고요. 비저빌리티는 안 보이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탭키를 누르게 된다면 이 에셋은 다 보일 거예요. 하지만 A2라는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벽 에셋은 보이지 않게 되고 아바타가 지나가게 되면 통과가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패드 스위치 앞에 가서 키보드 2키를 눌러서 첫 번째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되고 10번째 장면이 지나가게 되면 벽 에셋이 안 보이게 되죠. 그리고 벽 에셋이 있던 자리로 가보시면 아바타가 통과가 됩니다. 액터 프로퍼티 스위처는 에셋의 성질을 변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문이 막혀 있다가 애니메이션이 끝난 뒤에 지나가게끔 만들어줘야 하니 이 벽 에셋을 클릭 후 맨 위에 보시면 이 눈 모양이 있습니다. 이 눈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는 안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우선 주변을 볼게요. 지금 투명한 벽에 가로막혀져 있죠. 이 넘패드 앞에 있는 에스커를 작동시키면 애니메이션이 작동하게 되고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면 문 에셋이 있던 자리는 통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통과가 되는 모습이죠. 원래 0.7 버전에서 구현을 하게 된다면 베이지 플랫폼으로 옆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문이 열리는 그 에셋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애니메이티드 데코레이션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 액터 프로퍼티 스위처라는 기능이 생겨서 로직이 적어도 6개 들어갈 것이 3개로 단축됐습니다. 진짜 유용한 기능이죠.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쓸만한 로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